먼저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하드슈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추석을 앞두고 이제 국내 코로나 11 확진자 수가요. 100명 안팎으로 감소와 증가세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명절 기간에 이런 생활 방역이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렇죠. 특히 추석 이후 연말까지는요. 특별히 긴 연휴가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긴 연휴 기간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시기상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을 맞이하는 상황인데요. 평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이 계획돼 있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슈들 좀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번진 2차 팬데믹으로 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됐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이후에 이렇게 다시 2차 재난지원금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또 3차 재난지원금 발생하지 않게 정말 우리 국민들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이 확산을 좀 잠재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맞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3, 4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서요, 다시금 비상사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영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에 술집 운영이 중단이 됐고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수도 마드리드에 군대가 파견돼서 통제가 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경제 통제라든가 이 봉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지금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국가들 역시 국가의 빚을 통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각국의 정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농담식으로 말할 때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이 코로나 난리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모든 생활이 좀 꼬여버린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올해 상반기 이 결혼을 한 커플 수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못하니까요. 예. 네, 그렇죠. 이동과 모임에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집콕족들이 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 중 하나가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우리 정부에서는 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발빠르게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세 가지 조건 중에 본인에 해당되는 조건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같은 집합금지 업종에 이제 해당될 경우에 200만 원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는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이 집합이 제한되었던 업종은 1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매출 이제 4억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중 복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미 지난주 개별 문자가 이제 안내되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자,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요. 음. 24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본인에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수혜를 조건이 되시는지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말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추석 이전에 속도를 낸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정말 불행 중 다행인데요. 네, 또다시 영업 중지나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번에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잘못된 처사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느끼셔야 될 텐데 말이죠. 자, 몇몇에 의해서 그간 방역 모범국으로서 쌓아왔던 국가적 인지도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회 전방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민폐를 끼쳤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더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한 번 기세가 주춤하기 시작한 경제 흐름을 바꾸고 살아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예.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추석 이전에 자영업자들 외에도요.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도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 혜택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또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이 지원되고요. 지원 필요성으로 논란이 있었던 이동통신비는 만 16세부터 34세, 예.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2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네. 이들 모두 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거나 감면 대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수혜 대상을 정하는데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자영업의 기준에서도 연매출 4억이라는 한도를 뒀는데요. 네. 그럼 4억이 넘는 가게는 뭐 힘들지가 않은 거냐?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들 나오고요. 또 그렇죠.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은 국민이 아니냐? 이런 예. 불만도 있습니다. 또 통신비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35세부터 64세까지는 도대체 왜 안 주는 거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뭐 정부 나름대로의 고민과 결단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회적 약자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요. 특수 형태의 뭐 근로자라든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 이제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동과 모임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각종 이제 직종과 분야에 펼쳐져 있는 프리랜서들이 정말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외에도 추석 이후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몇 가지 더 계획돼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제가 원래 이 방송 통해서는 정보를 위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예. 그만큼 이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절실하니까요. 예. 네, 절실한 상황이죠. 첫 번째는 긴급 생계 지원비라 그래서요. 실직 휴폐업 위기 가구에 대해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를 통해서 40에서 100만 원 지원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게 예. 이제 추석 이후니까 이때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번에 안타깝게 이제 점포를 폐업하신, 그래서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 신청이나 현장 접수하면 50만 원 정도 제도전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예. 또한 이 법인 택시 운전사들 중에서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은 특별 지원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역시도 이제 소진공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18세에서 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들에 대해서요.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고 5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네. 어쨌든 이 다양한 단체나 협회에서 특정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실행이 되기 예.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 좀 꼼꼼히 체크해서 어려운 시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계획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이 지원금도 국가 채무를 높이는 일이다 보니까 멀리 보면 정부로서도 정말 부담스럽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살면서 국가 재난지원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받아보시는 건 정말 처음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자, 어쨌든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은 국가 채무가 크게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요, 국가 채무 비율이 1년 예산 대비 2배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예. 국가 채무가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보다 양호한
40%대 이제 국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 뒤에는 약 50% 정도 국가 채무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최선의 방안일 텐데요. 자, 하지만 더 좋은 선택은 애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네. 이번 연휴 기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말씀드렸던 생활 방역 꼭 생활화하셔가지고 이번엔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오늘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